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외국인들이 무섭게 쓸어담고 있는 알테오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가지 종목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호경기를 준비하는 경기 민감주들과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운임이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거나 항공 운임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거기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좀 못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왜 올라가기 시작하냐?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이라든지 FLNG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야 사업이 좋아지는데 에너지 수요가 언제 발생할까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야 에너지 수요도 올라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 생산도 덜하죠, 기업들이. 그럼 물건을 생산을 덜하니까 공장도 가동률을 줄이고 이러면 에너지가 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딜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트럼프 정책과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8월까지는 끝장 협상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관세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 협상이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 많이 뺏기고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돈 벌 거면 너네도 어느 정도 양보해라. 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 내용인데 뭘 양보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빨리 하라고. 우리한테 에너지 사가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근데 LNG, 거기 파이프라인 건설해가지고 가스관에서 너네 기업들 참여해가지고 알래스카 사업해서 거기서 사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하겠어요? 송유관, 정유관 이런 애들 움직일 것이고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아, 트럼프 네가 하라고 하면 그럼 이 참여하는 기업들 관세를 좀 면제해줘야지. 그거 그냥 다 때려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딜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에너지 인프라예요. 근데 그거를 크게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해줄 건 해줘야 돼요. 그거 하는 건 그냥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무조건 하는 게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는 그 골짜기 안에서 뭔가 사업을 같이 하는 거 그거는 저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제가 보기에 그냥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 그게 아니더라도 에너지 인프라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 삼성중공업은 에너지 인프라 거의 1등이에요. 지금 FLNG,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FLNG 분야, 그냥 압도적인 1등입니다. 경쟁자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경쟁 기업이라고 평가받던 2등 기업이 중국 기업이어서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그냥 나가리가 됐고 사실상 그냥 거의 원탑 수준이에요. FLNG 분야에서는 그냥 전 세계 1등. 그리고 LNG 운반선에 있어서도 지금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인프라가 된다고 해도 그냥 좋은 거고 그냥 경기가 좋아져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오전 장시작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와서 이런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죠. 삼성중공업도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13배 정도로 PER도 나고 수익은 점점 쌓여나가고 있고, 2028년도는 2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15조밖에 안 되는데 싸죠, 솔직히. 그리고 애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10년짜리라 그랬습니다. 더 가야 돼요. 왜? 조선주 한번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10년, 15년 하락장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10년, 15년 올라가야죠. 고통받은 만큼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왔다고 봅니다, 조선은. 근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을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 현대차 그룹의 5대 종목은 장기적으로 매집하면 이 종목들 역시도 저는 실패하기 어려운 섹터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 확장도 잘 해나가고 있고, 불경기 다 이겨내고 있고, 뭐 경기 사이클만 돌아오면 못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월 단위로 내가 적금 들듯이 투자해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섹터의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중소형 부품 기업들, 계열사들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현대차 그룹 기업들은 저는 투자 메리트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개 기업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 5개 기업은 어떤 기업도 저는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하실 거면 현대차, 기아를 하셔도 좋은데, 기왕이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버를 먼저 보시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꼬리를 물고 가는 형태라서 이 3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달바글로벌. 지금이 7월이잖아요.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더 급등하고, 실적이 기대보다 안 나왔으면 실망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잘 가던 거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적 잘 내는 기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수출 잘하는 기업을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요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나오는 게 불닭볶음면 식품주랑 그 다음에 뷰티죠. 근데 달바글로벌이 지금 선크림 제품이랑 미스트 제품이 해외에서 아마존에서도 순위권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선크림이랑 미스트 제품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여름 계절에 또 수요가 높은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순위에서 좀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존 순위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등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사실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되는 거면 그냥 유명한가 보다 하는데,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지화까지 정착에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달바글로벌이라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 정말 괴물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천억씩 성장하고 500억씩 성장하고 이러니까 작년만 해도 150억 나오던 순이익이 올해부터 1천억대를 찍습니다. 내년 2천억, 내후년 3천억, 1년에 1천억씩, 2년에 1천억씩 이렇게 뛰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12%까지 떨어지니까 제가 부채 비율 15% 아래면 뭐라 그랬죠? 무차입 구조.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마진율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27%, 32%까지 들어가고 PER 13배.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달바 글로벌은. 그래서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운임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HMM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임 쪽은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HMM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외국인 수급도 지금 준수해요. 그래서 매수해보는 거 적극 권장하는데, 만약에 HMM이랑 대한항공이랑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고 한다면 저라면 HMM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는 한번, 저라면 근데 이거는 뭐 투자 성향입니다. 대한항공이 더 안 좋은 게 아니고 대한항공이 지금 외국인 수급은 지난 일주일 동안 더 좋게 나왔는데 HMM을 저는 좀 집중해서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뭐 유상증자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종목인데 그냥 철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괜찮아졌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지금 기업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원래 기업은 너무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기업이었고 원래 갈만한 기업이었는데 중간에 그냥 안 좋은 이슈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한번 확 죽었다가 이때 한번 주가가 작살이 났었죠. 한번 무너졌다가 그 악재가 해소되니까 다시 회복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식 시장에서도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경기 사이클 호조로 넘어가면서 수혜를 볼 만한 대표 섹터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수페타시스는 아주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봐요. 자, 삼양식품. 야, 진격의 불닭볶음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 불닭볶음면이 뭐길래 진짜 끝을 모르고 올라가요. 진짜 K푸드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양식품은 뭐 아직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17배예요. 2028년 영업이익 전망 끌고 오면 뭐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소액으로 잡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잡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 용기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투자해볼 만은 하다.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소액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대감이라든가 분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MR,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원전 해체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까지도 사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전 건설 모멘텀으로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갔듯이 삼성물산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위에 또 현대건설도 올라 있거든요. 저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조정 나오면 좀 공략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물산은 지금 횡보하던 매물대 딱 돌파하고 눌림목 나오는 자리라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 자리 아주 좋다라고 봐서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랑 SK,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삼성물산도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SK나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요즘 자회사들 돈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상법 개정되면서 이런 HD 현대나 SK 그 그룹 안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두 종목 다 저는 지금 이후로도 한번 충분히 상법 개정 이슈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타점을 어디를 보냐면요, 이제 고점 찍은 데 있죠. 윗꼬리 달고 저항 맞은 데.
여기를 돌파하면 저는 매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추세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철강 기업들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지주회사 메리트도 있고 저는 이익 전망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 충분히 돌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왕이면 돌파 나오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오너 리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그 방시혁 의장 오너 리스크 때문에 아직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이겨내면 방탄소년단 컴백이라는 초대형 히트가 불어올 거라서 저는 이번 이슈가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나서 방탄소년단 컴백하면 주가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보기에 오너 리스크라는 게 물론 치명적이긴 한데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방탄소년단 컴백이 그 오너 리스크를 다 묻어버릴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방탄소년단 컴백과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상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지주사들 종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징적인 AI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와 호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투자의 방향성과 길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하면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황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권 정보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안 오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놨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입장되니까 꼭 오셔가지고 무료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경기 민감주랑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핵심 리포트 자료들 다 무료로 그냥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에서 각종 종목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여러 가지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